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난입니다. 하루 쉬고 문을 연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한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하루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206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배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도우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3월이 됐습니다. 이제 네. 봄이 됐는데 우리 시장 3월은 좀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봄이 되가 좀 따뜻해졌으면 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 기대감인데 좀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꽃도 좀 피듯이 증시에도 좀 밝은 기운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시장은 제가 2월 달부터 계속 얘기 드렸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그 내용들이 충분히 많이 나왔으니까 그 내성을 계속 얘기 드렸었죠. 시장이 아래로 많이 쏠리지 않는다라고 얘기 드렸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좀 변화가 조금 약간 흐름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코스닥의 흐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봐도요. 오전장의 선물 쪽의 흐름성, 코스닥 상위 150 종목들에 들어오는 패시브 흐름 자체가 좀 순간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나오고 좀 지켜주는 흐름은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 하방 경직, 약간 밑에 방향성 억지로라도 좀 받쳐내려고 하는 흐름성이고 또 별다른 이슈가 좀 더 강력하게 떨어진 게 없다 보니까 시장이 버텨내는 흐름도 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서 좀 반등 효과에 대한 기대를 좀 둘 수 있는데 이제 변곡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쯤에 시장의 방향성을 좀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만들고 시장이 만들고 안 만들고가 아니라 이 흐름의 변곡이라는 거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결국 그 타이밍에 어떤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고 또 반등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주가 지수 자체가 행보했던 흐름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떤 흐름성에서는 이제 신호를 줘야 되는데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 역시 코스닥이 조금 위쪽으로 신호를 주고 있죠. 이런 흐름성을 봤었을 때도 최근에 외인들이 코스닥 쪽에 대한 매도, 지속적인 강력한 매도에서 약간 최근에는 포지션을 좀 방어적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또 투신의 물량 또 일부 시장을 조금 적극적으로 개별 종목이지만 투신은 개별 종목에 좀 투자성이 강한데 그런 종목성의 어떤 투자가 매수세로 좀 진입을 하는 걸 봤었을 때는 내려가도 제한적일 것이고 지금은 조금 사도 되는 관점이다라고 이제 메이저들은 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개인들의 매수세는 의미가 없다 확인할 필요 없고요.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개별 테마, 이슈에 대한 집중성으로 돈이 몰립니다. 그런 쪽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더 맞춰지고요. 그 종목들은 다음 순환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은 저는 정말 강력한 어떤 미국이나 러시아가 정말 핵무기를 들고 쏘겠다. 이제 보복 전쟁인데 제가 앞서도 보복 전쟁을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제재 그리고 유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원리고 러시아가 이제 산유국 쪽으로 관련된 부분에서 워낙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원리다라고 봤었을 때 앞으로 이제 이 보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서방하고 미국 그리고 아시아고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어떤 보복 형태가 있고 제재가 가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이미 조금 하락성에서 일부는 반영됐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겠죠. 러시아도 지금 좀 막막하거든요. 실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민간인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작전을 원활하게 펼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피해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회담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게 있어야 제재를 멈추는 게 아니라 제재를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보복성에서 보복을 강하게 했다가 줄였다가 하는 그런 성에서 이제 대화를 계속 가져가는 게 가져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시는 결국 지금 소외됐고 많이 빠졌던 바이오나 게임주 오늘 약간 반등성은 있었습니다만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을 떠나서 이제 반등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나오고 순환이 좀 생길 수 있는 전제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쪽에 어떤 셀트리온 쪽에 볼 수 있는데 코스닥 쪽은 셀트리온 제약의 변동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제약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으로 간다라는 분위기가 아니라 셀트리온이 방향성을 조금만 잡아주면 바이오 쪽에 대한 업황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등이라는 어떤 일정 신호
그러니까 실적으로 한 5%대, 6%대만 상승을 보여줘도요. 이 시장 분위기가 순환될 수 있는 구조로 잡혀질 수 있다.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 있는 흐름. 그러니까 일부 종목 다른 전체적으로 순환되면서 올라올 수 있는 이제 초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셀트리온 바이오 쪽에 관련된 흐름성을 보고 좀 판단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현재 뭐 수급적인 부분 자체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은 매도로 계속 일관성 있게 가고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니까 어떤 일희일비 할 거 없습니다. 지금은 뭐 의미 없는 매매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오르는만 올라타면 윗꼬리 달고 떨어지고 내일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갭 떨어지고 오늘 갭 띄었다라고 했는데 내일 또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런 데서 일희일비 하면서 단타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시간 조금 기다린다고 해서 나중에 내가 이익을 내는 결과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에 단타에 잘 하지도 못하는 단타에 달려들지 마시고 천천히 좀 릴렉스하게 장기간으로 시간을 그냥 아예 주식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든이 오늘 연설도 있었고 그리고 회담이 또 오늘 있죠. 2차 회담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결과 또 확인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하고 가도 절대 늦지 않다. 충분히 확인하고 저가 매수를 노리거나 아니면 시장이 돌아나가는 거 확인하고 가는 전략으로 오늘 또 역시 저는 관망입니다. 지루하더라도 기다릴 땐 기다려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정리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네네. 고민이세요? 네, YJ 게임즈고요. 네, 그리고 매수가는 3,530원. 비중은요? 비중은 한 3%? 한 3.5% 정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3,530원에 3.5%면 네, 굉장히 네. 적은 비중을 들고 있는데요, 멘토님. 네. 게임주가 오늘 또 흐름이 좋기도 하고 추가 매수라도 해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반등성이요. 그 네. 매수가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좀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게임주가 워낙 지금 최근에 같이 좀 내려왔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지금은 팔지 마세요. 한번 반등이라는 게 있는 관점이 있거든요. 게임주 안 끝났어요. 우리 뭐 메타버스다, 뭐 그리고 P2E 게임이다, 뭐 NFT 얘기하면서 한번 잔뜩 이슈를 받았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세요? 네네. 네, 그래서 이슈를 받고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YJM 게임즈 같은 경우는 관심을 받긴 했으나 시세적으로는 좀 뭔가 다른 것보다는 좀 적게 갖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조금 약간 주도한다라기보다는 따라 움직이는 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 있잖아요. 뭐 네오이즈라든지 뭐 위메이드, 뭐 조이시티, 뭐 이런 쪽에 좀 더 강한 쪽. 시장이 좀 더 관심 더 큰 쪽으로 좀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데 반등은 있을 거니까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뭐 실적은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섹터가 움직이니까 홀딩하고. 지금 비중이 얼마 안 돼서 네. 한 10% 정도 만들어가지고 좀 낮춰가지고 빠져나올까 싶어가지고. 조금 더 사셔도 돼요. 지금 자리는 내려왔어요. 네. 그 지지 한번 받고 앞서 네. 이제 저항이 있었던 과거 2월 달부터 해서 지지력이 있는 자리를 체크해 보면 여기 지지력이 지금 현재는 지지받을 때가 이 가격대거든요. 현재 자리 정도에서 네네. 지지받을 네네. 거예요. 예, 제가 예. 경험상에서 이거 지지받고 반등 나와요. 나오고 그러니까 뭐 꼭대기로 저기 새로운 고가고 앞으로 좋아진다가 아니라 기술적 네. 반등이라고 해서 지지 구간에 네. 오면 저항 구간을 또 찾아가요. 주가라는 게 이상하게. 네. 왜냐하면 여기 주체 뭐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세력도 계속 마냥 내릴 수는 없거든요. 내리면서 네. 이제 또 남은 물량들 또 이익을 내기 위해서 또 반등도 주고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지지와 저항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인데 현재 자리는 아래쪽에 현재 지지 구간에 있고 이제 저항 구간이 매수가 부근 3,500원대인데 단가를 네. 한 3,100원 아래쪽으로 지금 네. 사시면 3,100원 아래 정도까지 좀 내려올 것 같거든요. 네네. 내려오면은 3,100원 위로 올라올 때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거기가 네, 저항이니까. 네. 이해되셨죠? 네. 좀 더 사셔도 그럼 지금- 되는데 네. 사는 건 괜찮아요. 사고 네, 3,100원 이쪽에서 아. 매도만 하시면 돼요. 네네네. 이해되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지 말고 감사합니다. 올라올 때 반드시 네.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두산중공업이요. 네, 두산중공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24,000원에 비중- 10%요. 네, 24,000원에 10%.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긴 한데요, 멘토님. 이거 두산중공업 조금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원전이잖아요. 네. 원전 다시 주력 원전이라는데 맞아요. 어떡해요? 들고 있으면 올라가겠죠. 뭐. 네.
예, 뭐 주력 원전이라는데 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가겠죠. 뭐 원전 쪽에 좋은 호재니까 오늘 샀어요? 금요일 날 샀어요. 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샀을 수가 없는데 21,100원이면 24,000원이면 24,450원. 450원. 그럼 월요일 날 샀겠네요. 그죠? 그런가요? 주말 아니에요, 지금. 수요일입니다. 자, 네. 일단은 네. 뭐 지금 뭐 24,000원인데 뭐 잠깐 어떤 이익을 내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갈 생각 아니셨죠? 네. 그래서 잠깐이니까 여기서 반등 주고 있을 때 이 흐름 안에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길게 끌고 가지 않고 좀 짧게 네. 끊어 가셔야 돼요. 지금 이 저항 구간인데 여기를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저도 못 맞춰요. 넘어가야 갔구나 하고 떨어지면 사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은 이게 지금 제가 여기 녹색 선 하나 보이시죠? 네. 이 녹색 선이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에 누군가 팔려고 하는 사람의 물량을 잔뜩 사서 이제 이슈를 받고 확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어. 그죠? 못 올라가고 있죠. 오늘 또 좀 꿈틀꿈틀하는데 못 올라가고 있고 재료는 좋아요. 재료는 좋아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로 보는데 여기서 다시 한 17,000원대로 훅 쏟아 내려가면은 또 조마조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조마조마함을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아래쪽에 시가 이탈할 때는 매도하시고 조금 약간 오늘 제가 봤을 때 오늘하고 뭐 실제로 이번 주에 한번 반등이 더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올라오면 한 23,000원 정도 부분 있죠. 네, 그렇게 높진 않아요. 시세적으로 한 10% 정도 수익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한 10% 이익권에서는 매도하시고 현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전이 좋은 건 맞지만 한 번에 갈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쭉 갈 것 같진 않거든요.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적절한 대응이 맞는 것 같다. 시장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지속성을 가져가기보다는 짧은 수익을 단기에 줄 때 이익을 챙기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3,000원 목표가 드릴 테니까 그 가격 오면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오늘은 끝나고 언제쯤 올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까요? 그죠? 네. 제가 뭐 제가 쪽집게 맞출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내일 몇 시 몇 초에 전에 3,000원 올까요? 예? 저 파란선 저항선 뚫기 전에 3,000원이 올까요? 그걸 뚫어야 23,000원이에요. 뚫으면 이제 23,000원 가는데 뚫었다고 해서 와 이제 돌파했으니까 저기 넘어가야지가 아니라 뚫었다가 다시 눌렀다가 가는 거예요. 뭐 다 뚫었다고 하니까 다 사면 다 수익 날 것 같으면 돌파만 다 공부해서 그것만 다 하죠, 그죠? 올려놓고 갈 듯 해놓고 밑으로 훅 눌렀다 나중에 간다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 두산중공업 앞에 워낙 쌓여 있는 게 많아서 한 번에 못 갈 것 같다라고 저는 그냥 확률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000원 정도만 목표가 잡으시고 단기에 올라오면 단기 이익을 일단 챙기시고 추후의 전략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삼성생명이요. 네, 삼성생명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매수가는 64,000원이고요. 비중은 10%인데요. 네, 64,000원 에 10%. 알겠습니다. 삼성생명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멘토님,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이런데 개인 투자분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실적으로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 심리는 어때요? 빠르게 움직이길 바라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거 정말 느려 터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느려가지고. 그러니까 기다려서 기대 수익을 내기 안전하다라는 건 좋은데 안전한 것 같으면 빠져도 그냥 들고 가면 되는데 이 안전한 걸 바라면서 빨리 수익 나길 바라서 더 문제인 거예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죠, 그죠? 근데 굳이 네. 여기에 투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배당해놓고 안전하게 천천히 뭐 진짜 은행에 이자 1년 넣어두면은 이자가 얼마 정도 나와요? 얼마 안 나오죠, 그죠? 네. 근데 뭐 보험주 쪽에 좀 더 이쪽보다 한 5%대 이익을 주는 은행권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년 동안 은행 이자보다만 좀 더 번다는 생각하면 그냥 적금 넣어가지고 그냥 이자 받고 1년 뒤에 딱 대응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뭐 더 만약에 그 계좌가 수익이 아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적금을 더 넣어가고 1년 정도 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쪽 투자예요. 근데 삼성생명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여기 투자 안 해요. 너무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이런 데 투자 안 해요. 개인 투자분들이 빠른 거 원하는데 그쪽으로 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방송에 보면 떨어지는 거 얘기 잘 안 하죠. 다 올라가는 거 막 얘기하잖아. 왜 그런 거 같아? 개인 투자분들이 그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이목 끌라고. 나 관심 받으려고 이런 종목이 좋아요 하면서 올라가는 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자랑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는 올라가는데 좋아하는데 느린 거에 대해서는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또 흘러내리면 더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64,000원 오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그냥 매도하시고 그러니까 급등주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급등주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시장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도 이 시세 등락폭이나 움직임이 좋고 안전한 기업들 많아요. 그 약간 중간치를 공부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무겁고 오래 걸리니까 매수가 한번 반등은 금방 올 거니까요.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도 있으니까 뭐 또 금리 얘기 나오면 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매수가 일단 매도 의견 드리고 좀 더 다른 쪽을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매도하세요.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솔브레인이고요. 예. 28만 원에 35%입니다. 네, 28만 원에 30%. 알겠습니다. 솔브레인이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정말 많이 올랐다가 진짜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있네요, 멘토님. 네. 어떻게 해볼까요? 시장이 빠져서 빠진 것 같아요. 네. 저는 홀딩이고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조금 더 단기성이라기보다는 좀 길게 호흡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네. 최근에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는데 빠지기 싫은 거 억지로 빠진 듯한 느낌이에요. 이 기업은. 네. 나는 빠지기 마음이 없었는데 시장이 빠지니까 A식 하면서 그냥 같이 흘러내린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등이 또 있을 거예요. 한번 이전에 보면 11월 달에도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파동 만들면서 이렇게 쭉 화면 보시면은 제가 검정색 선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 가격대에서 그냥 한번 이렇게 쑥 올라와요. 그랬죠, 그죠? 네네. 보이세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쑥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가격에서 뭐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래를 주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의미가 부여되는 가격이다. 저는 그런 거 잘 믿어요. 과거 저기 먼 역사로 뒤로 돌아가도요. 제가 검정색 선이 있는데 그 밑에 똑같은 노란색 라인 봐도 이 자리가 과거의 상한가로 다시 올라오고 올라갈 때 의미를 부여하는 가격대 자리거든요. 그럼 네네.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 가격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가격대 밑으로는 내려가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 가격을 또 시세를 만들고 또 올릴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24만 원짜리 있죠? 24만 원짜리에서 27만 원 올라가는데 순간적으로 쭉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제가 얘기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한번 올라갈 거니까 그때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8만 원대까지 올라가서 다음에 올라갈 때는 28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다시 조금 더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와서 또 어떤 변화를 줄지 모를 것 같으니까 28만 원짜리 오면은 전화가 잘 안 되시죠, 그죠? 네네. 전화가 잘 안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문의를 한번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든 네. 유튜브 문의 주시면 제가 또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의 주시고 전화 주세요. 안 되더라도 전화 연결 안 돼도 제가 볼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같은 상담 남기고 28만원짜리 올 거예요. 매도하지 마세요. 홀딩 의견 드리고 가격은 제가 봤을 때 더 크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위쪽 그리고 좋은 기업이니까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요. 근데 뭐 2차 전지든 OLED든 뭐든 지금 현재 필요한 요소를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팔지 않고 홀딩 의견 드리고 한 27만 원대 왔었을 때 다시 한번 상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또 유튜브 강연회를 통해서도 더 다양한 이야기들 해준다고 하는데 언제 열리나요, 멘토님? 내일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열리고요. 이제는 제가 보니까 주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죠. 저는 예.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꾸 실적으로 개인 투자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재무제표 분석 저도 공부 많이 해봤지만 지금 십몇 년 주식을 해오면서 많이 해봤지만 실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시선이 가고 눈에 가고 봐야 될 거는 뭐냐라고 하면 흐름이거든요.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차트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식 초보분들, 주린이 분들은 이 차트에 대해서 이념이나 이런 개념들을 책을 보고는 알겠는데 막상 머릿속에 박히지가 않아요.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주린이 시선에 맞는 차트 공부를 좀 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해서 했으니까 오셔가지고요. 아마 재밌을 겁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뭐 차트는 제 주력이니까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오셔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주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차트 공부하는 방법, 차트를 읽는 법에 대해서 내일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참석을 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님께서 대원전선 2,200원에 10%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대원전선 요즘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이것도 뭐 기술적 반등성이 한 번 더 남았죠. 2,200원대 같으면 조금 높게 사신 것 같은데 이런 게 차트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1차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옆으로 가서 2차 상승이 있었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거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요. 이 1차 상승이 있었다 2차 갔던 자리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사면은 기술적 반등이 있어요.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이런 게 통계가 있으면은 그냥 알아요. 여기 내려와서 반등이 있으니까 위에서 사지 말고 아, 이 자리 이거 뚫고 나갔다? 왜 뚫고 나갔을까? 여기다가 물량을 잔뜩 쌓아놓다가 버티다가 왜 올라갔을까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 어떤 지지력을 만들어 놓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내려오면은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가도 이 가격대 위로 와요. 그럼 내 평균 단가를 밑으로 두고 있으면 이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역시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재료적으로도 뭐 윤석열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 기업 자체적으로도 역시 자동차 모멘텀도 붙어 있다라고 생각되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냥 이런 거예요. 과거에도 여기 보시면 뭐 돌파가 있었던 자리로 결국 주가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게 차트 공부를 좀 하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이 돌려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반등 나왔고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더 반등은 있으니까 다만 내가 높게 샀죠. 그래서 2,200원짜리 그냥 저는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템베거님께서 사조 오양 11,000원에 7% 오래 기다렸는데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예, 오늘 뭐 이쪽 수산 쪽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멘토님?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뭐 시장에 관심이 없는 기업인데 뭐 사조 동아원이나 이런 이쪽도 역시 약간 테마성으로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워낙 주가도 많이 내려갔고 뭐 제가 4시 구간 하는데 고가 대비 이렇게 돌려보면은 6시, 4시, 5시 쪽으로 해서 이제 좀 올라간 초입속 줬는데 눌림이 있어도 역시 한번 좀 반등이 있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바꿔놓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내려와도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 같고요. 11,000원대라는 부분이 내 매수가가 이미 저 위쪽 상단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자리는 더 많은 시세를 바라기보다는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중이 적다라고 안 줄이고 있으면 안 돼요. 올라오면은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최종 목표가는 11,500원 드릴 테니까 11,500원 자리에서 나머지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머큐리고요. 예. 금액은 9,100원에 5%요. 네, 9,100원에 5%.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비중이 워낙에 적으니까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홀딩이요. 홀딩하고 더 사세요. 조금 더 네. 살까요? 네. 9,100원짜리 뚫으면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수가 오면은 매수가에서 끝나지 않고 아마 이것도 한번 강하게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5G 안 내려놨어요. 저는 5G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싸진다라고 해서 계속 떨어진다라고 해서 안 좋아가 아니라 결국 지금은 시장의 흐름과 같이 동행되면서 이슈가 안 되고 있으니까 처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결국은 한 번쯤 5G가 올해 한 번의 어떤 사이클 그 순환에 한 번은 잠시라도 들어와서 반등을 줄 텐데 머큐리 같은 경우도 역시 장비 쪽 관련된 부분,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익도 있고 기업 요소도 있으니까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이익도 괜찮아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 9,100원짜리 다음에 올라오면 저는 거래를 실으면서 돌파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가는 시점이 언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한 번에 확 살 필요 없고 어떻게 네. 조금씩. 네,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조금씩 사고 9,100원짜리 오면 지금 조금 사는 거는 거기서 팔고 지금 나머지 들고 있던 거는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한 10,000원대 위쪽까지 한 10,000원까지 목표가 일단 드려볼 테니까 10,000원대까지 가격이 많이 빠져 있다. 뭐 20% 30% 빠져 있다라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한번 쭉 가보세요. 아시겠죠? 아, 네. 네, 10,000원 가면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세요? 조이시티요. 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9,200원에 10%. 9,200원에 10%.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수익권에 있네요, 멘토님. 그리고 조이시티는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조정이 없었네요, 멘토님. 얘가 끌어올렸잖아요. 월요일 날 이슈가 만들어 P2E 게임 출시로 인해서 뭐 이 게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샥 뭐 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이슈가 돼서 조이시티가 좀 끌어올린 것 같고 괜찮아요. 조금 더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쯤 더 시세를 만들 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네. 이제 이게 길게 가져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단기에 좀 대응을 해버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 지금 네. 어제 이 있었던 구간이 이 앞에 시세를 만들었던 구간이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해 1월 달에 저항을 하나 만들고 내려왔어요. 거기에 지금 저항을 네. 받고 있는 건데 네. 역시 이 자리에서 내일까지만 지금 현재 이 가격대를 좀 지켜주면 한 번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만 좀 봐도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네. 이번 주까지 흐름 지켜봤는데 안 넘어가잖아요. 그럼 지금 네. 이익이잖아요. 팔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보시고 목표가는 이 상단 넘어가는 한 1,500원 정도 여기 또 저항이 출해될 수 있으니까 1,500원까지만 보세요. 더 욕심내지 마시고. 아시겠죠? 게임주가 네. 지금 막 뭐 조이스틱가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쪽보다 조이스틱가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분위기만 잠깐 잡히고 자꾸 저항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1,500원 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저기 대한전선 예. 제가 2,500원에 10% 산 게 있거든요. 작년에.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증자는 받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500원대에 조금 더 사면 어떨까? 좀 매니저님한테 상담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 우리 시청자님의 생각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더 산다고? 산다라는 거는 뭐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굳이 뭐 증자에 대한 부분도 액면 분할도 있었고 가격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반등 한 번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냥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들고 있으면 수익은 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한 번에 이래 막 사지 마시고 좀 천천히 네. 봐도 될 거예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시면 가격이 네. 이래 밑으로 계속 쏠려 내려오잖아요. 그죠? 워낙 네, 너무 많이 네, 올랐어요. 네. 이전에 여기서 올랐던 게 너무 많이 이게 원래 동전주였어요. 저기 막 900원대, 600원대 있다가 상한가 한번 가고 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5,000원대까지 네. 갔다가 떨어진 건데 지금 뭐 1,000원까지 내렸으면 지금 위쪽에 엄청나게 많이 저기서 뭐 괴로워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올라가는데 부담이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가격은 낮추면 이건 반등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네. 2,000원대 선 정도만 1,900원대 정도만 단가가 맞춰져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에 돈을 너무 많이 늘려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네. 목표가도 낮추시고요. 목표가도 한 2,100원. 네. 전에 제가 저기 매니저님하고 상담을 가지고 SK케미칼을 네. 작년에 따보려고 다 팔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주식은 하나도 없고 네. 현금만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전선은 대기업이니까 그냥 한번 사보자 그랬더니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대기업인데 얘는 불확실성이 네.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미국의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랑 뭐 로봇 사업도 한다 그러고 다양한 쪽에 이제 전환점 그리고 회사 기업 인수 막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복잡한 내용들을 기업 자체적으로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내용이 좀 네네. 많이 반영된 게 좀 반감된다는 얘기예요. 투자하기에 좀 망설일 네.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권리락에다가 자본 감소로 인해서 액면 분할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내용들 자체가 투자하는데 심리 자체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세력이야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게 그렇죠. 아니고 그 대기업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여기보다는 반도체 쪽이나 IT 쪽에 대한 부분,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가 훨씬 더 편안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더 늘려서 단가 맞추고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약간 올라갈 때 급등성이에요.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빠른 네. 변화가 생기면 대응을 해줘야 돼요. 막연하게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네. 2,500원까지 올 수 있으니까 단가를 좀 네. 낮춰서 목표가를 그냥 2,500원에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대응을 할 거 그 이상을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네. 2,500원 드리고 더 사든 안 사든 2,500원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SK 이노베이션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2만 6,500원, 네, 비중은 50%. 22만 6,500원에 50%.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비중이 많네요. 이걸 보면서 잘 느끼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가가 오르는데 이전에 고점 만들고 새로운 고점 만드는데 강력한 이슈를 주면서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보다 더 큰 반영성이 느끼지 않으면은 반응을 안 해요. 앞에 왜냐하면 반영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반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시나리오가 계속 살아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오르는데 올라타야 되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냐, 이런 거 차이를 이게 지금 흐름에서 보면 더 강력한 호재가 어떤 거냐라는 부분의 차이가 나는 건데 SK 이노베이션은 유가에 대한 반영성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유가에 대한 반영치로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22만 6천 원 같으면은 가격이 일단 비싸지 않고 원래 기존 사업에 대한 내용성이나 뭐 LG화학도 뭐 물적 분할했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얘는 물적 분할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아직 명확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음에 상장하고 이런 게 어떻게 될지 아직 미확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치는 있어요. 그래서 반등치는 올라오는데 22만 원대잖아요, 매수가.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 스스로 어떤 대응을 할 수 모르는데 끌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오면은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22만 원에요? 네, 박스라고 봤다. 23만 원 정도에 하세요. 23만 원 와요. 23만 23만 원 정도 오면 거기서 네.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고민하지 예.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세요? 예, 현대 글리비스 20만 원 10%에 갖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올해 가을에 예. 쓸돈이 있어서 음. 그때 좀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얼마를 갈 수 있는가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가을 네. 전까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멘토님? 제가 여기가 점집도 아니고 제가 네? 제가 어떻게 뭐 쪽집게를 어떻게 맞춰요 그거를 네? 가을까지 팔아야 되는데 네. 얼마까지 갑니다 뭐 이런 거 뭐 흔들까요 좀 제가 뭐 흔들어 갖고 쪽집게를 한번 신내리면서 받을까요? 그게 아니라요. 네. 저기 손절을 하더라도 얼마까지 하면은 손절이 올 수 있을까? 가을까지 가면. 기다리면 올라올 건데 저는 가을까지 기다리는데 우리 네. 시장이 어떻게 흔들릴지 지금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네. 흔들려가지고 만약에 13만 원까지 가을까지 기다리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돼서 돈 빼야 되는데 그 손실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없죠, 그죠? 그렇죠. 필요한 돈이 이 돈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 전체는 아니고요. 그죠? 그럼 그 일부만 네. 빼면 되잖아요. 맞죠? 네. 그 일부를 저는 지금 빼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부담을 계속 안고 지금요? 가고 심적으로 부담을 안고 이렇게 꾹꾹꾹꾹 가느니 편안하게 그 돈 빼놓고 그 돈에 대해서 해놓고 이거는 제가 주식이 아니라요. 자산 관리를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본인의 투자할 돈이고 본인이 어디에 써야 될 돈이 내 여기 주식 투자에 들어와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을 언제 갑자기 빼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 불안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불안하죠, 그죠?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익은 안 나고 조바심은 생기고 그러니까 자산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분리를 해놓거나 미리 계획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계획이 없이 그냥 하다가 돈 빼야 돼, 빨리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네,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본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어떤 투자에서 내가 돈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면 주식 투자해봐 돈 못 벌어요. 그게 아니라요. 이건 되게 그냥 장기로 둘 건데요. 제가 몇 년 봤어요. 그러니까 몇 년 봤는데 장기로 둔다고 했는데 돈을 빼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 이게 안 맞는 갑자기 거라.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그러니까 저는 얘기 드리는데 그 전략에서요. 그 가을에 갈 때 동안 기다렸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돼서 빼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정선에 와 있는 20만 원대인데 적정선에서 지금 가격 낙폭이 손해보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팔기가 아까울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아까워하지 않고 빼놓고 내가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안정적인 돈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일부 금액을 잃더라도 나머지 비중이 있잖아요.
그게 네. 25만 원 가면은 그 잃었던 게 무슨 상관이에요? 돈 벌었는데. 아, 그러네요. 맞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렇게 투자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아. 가을 전에 한 18만 원대 정도 올라오면은 필요한 것만 빼세요. 저는 그렇게 네.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네.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시는데 자산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이에요. 이해됐죠? 네. 잘 대응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국전력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100원에 100%요. 22,100원에 100%. 알겠습니다. 22,100원. 일단 수익권이긴 한데요. 100% 어떻게 보시나요? 욕심 감당 안 돼요. 저는 이거 한국전력 장기로도 생각 안 하고 적자 기업에다가 잠깐 이슈된 거예요. 원전 이슈돼서 저는 이거 매도 의견 드릴게요. 100%뭐 장기적으로 가서 여기서 근데 됐다. 인생 바꾸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익이잖아요. 그죠? 네, 22,000원에서 지금 이익이 4% 정도 나오시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4% 정도 이익 나오는데 100% 들고 안 있어도 되잖아요. 이익을 챙겨고 한 3%, 30%, 50% 정도 이익 챙기고 나머지만 조금 더 보고 24,000원대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100% 투자는 가져가서 장기적으로 들어가서 5%, 10% 수익됐다.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투자 잘 안 해요. 그래서 의견 자체도 100%잘 잡으셨네요.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딩하세요. 이런 의견 안 드리고요. 이익이 날 때 조금씩 줄여가서 이익을 쌓아가고 또 다시 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24,0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지금 또 절반 정도의 이익 실현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이버고요. 네, 38만 9천 원에 20%요. 38만 9천 원에 20%. 네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다시 네이버의 시대가 올까요, 멘토님? 네이버는요. 뭐 다시 시대가 올 거라는 건 네. 모르겠지만 가격은 싼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뭐 더 떨어지더라도 지금부터는 솔직히 조금 담아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네이버는 괜찮아요. 뭐 가격이 좀 높아서 그렇죠, 그죠? 내 매수가가. 근데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는 거는. 근데 뭐 빠지면은 그 빠질 때가 다음이 어딘가라고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이미 조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돈을 잃겠다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돈을 잃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매수해도 돼요? 근데 20%잖아요, 그죠? 네네. 그 20%에서 한 내가 이게 한 40% 됐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한 빠진 만큼 조금 더 빠지면은 힘들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버티기가 비중도 많이 커졌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개인 투자분들이 네. 떨어지고 난 뒤에 내가 있는 자산 가지고도 이렇게 회전시켜 갖고도 잘 풀 수 있는 건데 많이 안 사도 되거든요. 조금 사고 올라오면은 그 샀던 걸 줄여내도 일부만 매도하면은 큰 손실이 안 생겨요. 근데 뭔가 돈 다 잃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아직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저는 늘리는 쪽보다는 그대로 좀 있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가격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 시장이 뭔가 확실해지지가 않았잖아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네. 기업 자체는 괜찮아요. 만약에 추가 매수하는 가격대는 얼마로 보세요? 만약에 떨어지는 시간적인 부분 기다리면 이 가격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더 떨어진다라면은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 드리면은 한 28만 4천 원? 그래요? 그 정도 가격까지 떨어지면요. 한 번에 네.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조금씩 사볼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요? 네, 저는 여기서는 안 살 올라갈 거거든요. 일은 없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는 거는 그 주가라는 거는 지금 화면 보세요. 주가라는 네, 보고 거는 있어. 내려올 때 이렇게 시계 방향처럼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신호를 다 줘요. 네. 그러니까 이때 사도 되나 기업 분석하고 뭐하고 하는 건데 아직 이 네이버는 어때요?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럼 약간 이렇게 돌아갈 때 되면 돌아갈 때 됐나? 그때부터 기업이 어떻고 시장이 어떤 분위기를 확인하고 조금 사도 되겠네. 그때 판단해도 되거든요. 지금 내려가고 있어서 굳이 그런 판에 무조건 싸게 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싸게 사는 건 분할 매수를 해가야 되는 거고 이미 20% 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돌아나갈 때 봐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시간 조금 더 기다리시고 만약에 가격이 28만 원
28만 한 5천 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때 사도 네. 될까요?라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홀딩 하세요. 네. 네. 네, 그럼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김현진님께서 시즌 54,700원에 10%. 아직도 하락 추세인 거죠. 싼 거 같아서 샀는데 기다리면 괜찮겠죠?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격은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뭐 오르락내리락 몇 번 할 것 같고 코로나 또 끝나면은 또 또 오겠죠. 네, 뭔가가. 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방역 패스 중단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참 애매하네요. 이거 지금 위치 자체도 그렇고 돈은 버는 건 확실한데 뭔가 재료적인 게 자꾸 이슈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슈 없이는 못 가니까 이게 좀 아쉽고 가격은 일단 괜찮으니까요. 좀 짧게 보세요. 이걸 뚫고 나간 이슈는 그래 크게 안 보이니까. 근데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57,000원대 정도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토마스님께서 SDN 3,417원에 20%.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더 기다려볼까요? 지금이라도 매도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뭐 워낙에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태양광 쪽도 요즘 힘이 좋은데 어제, 오늘 그러니까 요즘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멘토님. 네. 더 가져가 볼까요? 한 2,500원에서 2,700원 사이 정도? 요 가격 안에 한번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만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오를 때 가만히 있으면은 내려가서 또 다음 대응이 안 돼요. 태양광이 나중에 또 좋고 뭐 하고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일대 올랐을 때 줄여놓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 아마 새로운 돈을 또 넣을까 말까 고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2,500원에서 2,700원 사이 정도 가격에 이 자리가 저항입니다. 위쪽에 봐도 딱 저항으로 보이는데 이 가격대 안으로 진입하면요. 비중을 줄이세요.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에 한 20%, 30% 줄이시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올라오면은 충분히 한 3,000원대까지 가니까 3,000원짜리에서 또 대응을 봐야 되겠죠. 그죠? 너무 깊게 내려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단계별로 올라올 거예요. 일단은 저는 한 2,500원 위쪽에서 비중만 한 20% 줄이고 다시 한 번 더 뭐 전화를 주시거나 상담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00원대 비중 가지고 있는 거에 20% 정도만 일부 약간 약손실 확정 짓고 좀 부담을 덜어놓자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윌리님께서 LX홀딩스 9,900원에 5%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모멘텀이 없는 것 같아서 팔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뭐 일단 또 지주사이기도 하니까 LX홀딩스 괜찮을까요? 멘토님 팔까요? LX 홀딩스가 매수가가 9,900원인가요? 900원. 이거 뭐 반등 기다렸다 그냥 파시면 되겠네요. 1,500원 매수 목표가 드릴 테니까요. 이거 뭐 분석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주가 흐름 자체만 보고요. 어떤 뭐 회사가 어떻다 저떻다라는 분석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LX 그룹 자체의 어떤 내용성에 대해서 반영이 됐다 안 됐다 하지만 크게 좌지우지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앞서 있었던 흐름도 그렇게 강력한 흐름도 없고 거래도 원활하게 뭐 숨통 트이듯이 막 이런 시장에서 관심을 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격 줄 때 느리다는 얘기예요. 아까 삼성생명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강한 이슈가 안 나오는 이상 급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0원대 정도 10,000원 위쪽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에 하이로님께서 바이오니아 75,000원에 5% 고점에 물려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가격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크게 물리셨어요. 멘토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추가 매수를 왜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희망의 끈. 일단 뭐 비중이 안 크니까 이거 안 끝났어요. 안 끝났고 이거는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뭐 어떻게 사라는 얘기는 없이 5만 원대 정도까지 반등 여력이 있다. 5만 원 선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더 걸려서 지금 최근에 밑에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 시간이 좀 더 걸리면은 한 번 더 위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올라올 수 있는 거는 5만 원대 부근인 것 같아요. 그 가격에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이 5만 원까지 있다 정도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맛님께서 에어부산 2,150원에 30%. 에어부산 날라갑니다. 곧 매집 정황 포착이라고 상담이 아닌 것 같은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아무튼 에어부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세력이신가 보네요. 네, 저는 뭐 그런 거 모르겠고요. 뭐 일단 올라갈 수 있겠죠. 네. 뭐 항공 쪽에 대한 기대감
아직 살아있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쌓여 있는 것 같아요. 한 2,700원까지 한번 급등 한번 나올 수 그 중저가 그 항공 쪽 관련된 기업들 한번 시세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반등에서 이슈 못 받았어요. 근데 주가가 천천히 올랐죠. 그 말은 시장에 관심을 안 받고 자리만 맞춰놓고 나중에 이슈 한번 받을 거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냥 세력의 심리를 한번 이용해봤습니다. 이 질문 주신 분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2,700원 정도까지 강한 시세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 대비했을 때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어떤 키워드가 견인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지금 시장에서는 전쟁 리스크 수혜주를 찾느라 상당히 부진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수산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대게, 명태 같은 수입 해산물의 수급 차질이 이에 따라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노르웨이산 연어 가격도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주들 오늘장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네, 한성기업 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수입 의존도 명태가 98%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원양어선을 통해 명태를 담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한성기업이 오늘장 2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7,4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조 그룹주들의 시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사조 시푸드가 16%의 강세를 연출하면서 6,29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지금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리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돌입하면서 식량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전 세계 밀 생산량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밀과 옥수수 선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특히 밀 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사료, 비료 관련주들 여전히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팜스토리 쪽으로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동반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미래생명자원이 24%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8,4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팜스토리가 11%의 강세를 연출하면서 2,885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이 러시아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 특히 가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이에 따라 공급망 우려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이 다른 지역에서 이 천연가스를 LNG 형태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됐는데요. LNG 운반선을 만들고 있는 조선주들이 오늘장 수혜주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현대중공업 상당히 강합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째, 기관이 12거래일째 이 종목을 담아가고 있고요. 현재 8%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11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자재 쪽의 시세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STX 엔진이 9%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15,75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점검해 보시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쉬시면서 뉴스 많이 보셨죠. 이에 따라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미국 시장 대비했을 때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시장에서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가운데 코스피는 2,700선을 다시 한번 뚫어냅니다. 2,701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지금 3거래일째 탄력 붙으면서 890선 안착 시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